경험이 있어도 경험이 없어도 떨리는 게 바로 면접입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자리인데 말 한마디로 탈락이 결정된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건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단 한마디로 탈락하는 면접 답변 베스트 5를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대부분 면접관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다른 회사도 많이 지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자격증이 부족한데 직무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사활동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공공기관에서 그런 자세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과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면접관과 면접자의 심리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면접관은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아, 이 사람 자격증이 부족하다. 봉사활동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약점이 있다. 일하기에 부적격일 것 같다. 이런 심리 상황이고 그리고 매우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면접자는 이 상황을 타개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딱 증거가 나와 있는데 이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면접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봐야 면접관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풀이해서 면접관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지금 너의 그 판단은 틀렸어. 잘 들어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태도인 거고.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요. 면접관에게 조금만 바꿔서 말하게 되면 이 방어적인 태도가 해소가 됩니다. 면접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의 자격증 개수가 타 지원자들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이 맞습니다. 하고 먼저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뒤에 변명을 하더라도 하고 그 외에 그게 약점이지만 그걸 보완할 만한 대책이 나한테는 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 아니냐? 아닙니다. 틀립니다. 면접관님, 그 판단이 맞으세요. 이걸로 시작하면요. 면접관은 마치 인정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해요.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미 인정을 받았으니까. 인정하네. 그러면 그 대책이 있어. 이렇게 이제 호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인정을 안 하고 "그 판단은 틀렸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요. 면접관은 자기의 판단과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압박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면접자의 말에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 한마디로 탈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대답 한 번으로 면접관과 언쟁을 하게 되거나 면접관에게 견해차가 발생한다든지 부정적인 느낌을 주게 되면 면접에 좋을 리가 없겠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탈락하는 베스트 5는요. 모르겠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면접관들이 지원자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의 수는 극히 적습니다. 시간이 짧잖아요, 면접 시간이. 그런데 그 기회를 허투루 쓰겠습니까? 그래서 면접관이 뭔가를 물어볼 때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베스트겠죠. 자, 그런데 모르더라도 최대한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여도 부족할 판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한숨만 나오죠,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단 한마디로 탈락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최대한 답변하려고 모르더라도 답변하려고 아는 선에서 답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요거 정말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십니다. 세 번째는 편입니다. 같습니다요. 면접은 일종의 세일즈입니다. 나라는 상품을 파는 행위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트북 한 대를 사러 갔는데 영업사원이 "이 노트북은 다른 노트북보다 빠른 편입니다. 이 노트북은 다른 노트북보다 가격이 싼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노트북 사시나요? 미심쩍잖아요. 파는 사람조차 미심쩍어하는 거예요. "뭐뭐 같습니다. 뭐 한 편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노트북은 빨라요. 정말 빨라요. 이 노트북은 정말 쌉니다." 요렇게 얘기해도 살 마음이 들까 말까인데 맞죠? 그래서 면접에서 혹은 자기소개서 이제 쓰실 때 취준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성실한 편입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과 "성실하다고 자부합니다. 성실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하고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성실하다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면접은 세일즈예요. 어떤 편인, 뭐뭐 같은 그런 상품은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뭐뭐 합니다. 성실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책임감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면접할 때 혹은 면접 연습할 때 일상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는 바로 무조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미스터 트롯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을 남발하는 트로트도 아니고 그런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이 급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매우 독선적이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면접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심하면. 예를 들어서 "야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뭔가 회사 방침에 100% 따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답변합니다. "저는 야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렇게 답변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질문의 베스트가 아니에요. 이런 질문에는 회사의 직무나 상황에 따라서 야근이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지원한 땡땡 회사는 어느 시기에 야근이 잦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원한 땡땡 직무는 특히 어떤 시기에 야근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야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정 시기에 어떤 이제 동료가 야근을 한다면 그 사람을 도와줘 가지고 일손을 덜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 근거를 대서 "요러한 경우에 어떻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지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맡겨만 주신다면, 입사시켜 주신다면 요겁니다. 이 답변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동적이고 전제 조건이 깔린다는 겁니다. 뭐뭐 한다면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가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고 의존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즉, 수동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지원 직무에서 데이터 관련 역량이 필요한데 지원자분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입사를 한다면 그 부분을 보강하겠습니다. 최악의 답변이죠. 전혀 능동적이지 않은 겁니다. 비슷한 답변으로 "회사에서 원한다면은 능력을 개발하겠습니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러이러한 활동으로 이미 보완을 진행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런 답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여태껏 말해 준 5가지는 해도 안 될 말과 그런 이제 표현들인데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절대 면접에 포기한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면접을 하다 보면은 이 주변에 엄청 잘하는 경쟁자가 있거나 뭔가 기출 질문이었는데 내 마음이 안 차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때부터 면접자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면접관 눈에 과연 안 보일까요? 아니에요. 보여요. 엄청나게 티가 납니다. 면접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요. 막 울먹거리시는 분도 있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막 당황한 티가 얼굴에 나고 자기 질문 차례가 아닐 때 뭔가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요런 이제 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질문이 끝나고 포기한 티 팍팍 내면서 이 병풍으로 면접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면접에서 해서는 안 될 말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면접이 완전 끝난다는 건 아닙니다.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언젠간 역전의 타이밍이 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도 답변 하나를 잘못해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의 기회가 오고 이 주목이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멘탈 붙잡고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입사를 희망하시는 회사에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